자, SK 브로드밴드 BTV 전주방송 시사 교양 예능 프로그램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왜 박수 안 쳐? 자, 우리 함께할 분들 장유미 아나운서, 최영호 변호사,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이죠? 네. 네, 전북 청년 모임 모정의 최정현 대표.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라북도 청년모정이라는 청년단체의 회장이자 청년 농업인인 군산 사는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나 돼요? 저희 한 30명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45명? 그래요? 네. 저희는 딱히 홍보는 많이 하진 않고 있어요. 모정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마한 정자들을 얘기하는 건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엄마의 품 이런 뜻도 있어요. 네. 엄마의 품. 근데 어떻게 회장일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솔직해. 네, 야망. 선출이 아니라?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 안 하고. 저는 저를 추천했어요. 저는 제가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든 하고 싶어야 그 능률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뭐 정관도 있고 그 법인 등록도 한 건가요? 고유번호증은 나와 있어요. 고유번호증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단체 활동을 하는 거는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농사 지으세요? 저는 고추랑 고구마. 아까 뭐 고씨들. 네, 고시농부입니다. 그래. 자, 우리 이제 최정현 대표를 오늘 이제 뉴페이스로 해서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로망이거든요. 우리 로망. 지금 귀농귀촌을 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전공은? 원래는 이제 보건행정이었고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귀농의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 왔는데 타 죽을 줄 모르는 불나방이었죠, 뭐. 탔어요, 반. 반 탔어요. 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제 왜 귀농을 하면 리틀 포레스트처럼 이렇게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수박 먹고 그 여름에만 잘생긴 남주인공도 있고. 네. 동네 그럴 줄 동네 알았어요. 로맨스도 벌어지고. 근데 로맨스가 많이 생기려고 하긴 해요. 할머니들이 엄청 연결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좋은 분들이다. 네, 시집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시집 안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동네 총각이 하나 있대. 잘생겼대. 몇 살인데요? 50대 중반. 아니 52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어머니 저 지금 30대 초반인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번 넘어가기도 했었고. 여튼 로망은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 거네요. 그쵸. 귀농의 로망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 왔죠. 로망이라는 뜻이 뭐 실현하고 싶은 뭐 소망이나 이상. 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로망일 뿐인데. 네. 그 역시 저 로망과 관련해서 쭉 한번 이야기 좀 썰 풀어주셔서 되게 재밌네. 네. 이게 뭐 재미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이 1평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 시어머니가 80평 정도를 한번 농사를 지어봐라 해가지고 언니의 시어머니. 네, 언니 시어머니 사돈 어르신이 80평을 땅을 이제 여기 한번 지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셨는데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막 풀이 제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업인 단체 이제에서 만난 친구한테 이 풀 좀 한번 잘라줘라. 예초기 뭐 이런 기계나 이런 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라줘라 해가지고 예초기로 다 밀고 그 풀을 다 태웠어요 제가. 근데 그거 불법이라서 풀타면 안 되죠. 네,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몰랐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돌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돌 곤란해다가 갑자기 뭘 딱 밟았는데 제가 그 녹슬은 못 밟아가지고 파상풍 주사도 맞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냥 짜잘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처음에 뭐 지은 거예요? 거기에는 상추. 상추. 네, 상추를 심어가지고 첫 수익인 로컬푸드 입점해서 이제 팔았거든요. 한 달에 8,000원 벌었어요. 2달 키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왜 귀농귀촌 로망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사직서랑 휴가계를 같이 썼어요. 왜 회사 다니면서 그 연차를 쓰는 게 솔직히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15일을 연차를 그냥 몰아서 다 쓰고
그 유럽 여행 갔었거든요. 아일랜드 갔는데 거기 그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일랜드고 거기는 아일랜드. 네, 여기는 전라북도고 아일랜드에서 보고 야 자연이 진짜 뭔가 주는 거 없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 농촌에 이제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럼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원래 집 농사 짓는 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땅도 없어? 땅도 1평도 없고. 오. 그러니까 불나방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네. 네. 오. 그래도 지금 80평 어쨌든. 그럼 사돈 오드신이 좀 80평으로 시작했고 지금 몇 평 지어요? 지금 500평. 지금 네. 얼마 싶어요? 지금은 근데 농업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200 좀 넘게. 뭘 농업 수익이라기보다는 농업 수익이 아니라는 농업 얘기네요. 그럼? 가공해가지고. 네, 제가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원물을 팔면은 1년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 이거를 이제 주위 분들 거. 엄마랑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이제 오리 주물럭집을 오리고기집을 하셨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폐업 위기까지 가신 어머니 거예요. 오리 주물럭집 혹시 사진 있어요? 지금요?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죠. 보내주시면 네. 저희 CG에 넣어서 네. 상호까지? 상호는 좀 가리고 상호 노출 안 하고 그냥 주소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엄마 그 폐업 위기까지 가셔가지고 제가 온라인 판매로 심폐소생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랑 수익을 나누는 거야 아니면 전체? 온라인은 제 거, 아. 네, 오프라인 엄마 거 분리를 좀 했어요. 지금 고추하고 고구마를 네. 키우는데 그걸 어떻게 가공해요? 또 다른 고추 거. 같은 경우는 고추 가루로 가공을 해서 아. 저희가 양념을 양념으로. 만들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해서 먹으려고 심었다가 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여름에 순 고구마 김치. 순 김치를 만들어서.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네. 이게 그게 수작업이- 앉아서 계속 이제 까는데 그냥 엄마랑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동네 어르신들 이제 오고 그러면은 또 같이 까주시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구마 순 껍질 까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진짜 손 막 다 네. 손톱 다 했을 텐데. 서울에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 이제 야 너네들 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피폐해지지 않냐 해가지고 농촌 체험을 시켜줄 테니까 와라.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맥주 주고 원래 농촌에 이렇게 낮부터 술을 마신다 해가지고 까라. 네. 밥을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 이제 체험을 시킨 거죠.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재밌대요. 재밌대. 아, 진짜 걔네들은 매일 하는 건 아니까 맞아요, 친구 맞아요. 돌려가면서 그거 어쩌다 한 번 시켜도 힘들 텐데 그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래도 되게 맥주 좋아하더라고요. 먹으면서 약간 바람 서로 불고 까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 까고 김치를 담으면 좀 할 일이 없잖아요. 맞아, 그 다음 날까지 그럼 나가서 노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 군산에는 대하 5일장이라는 게 있어. 가서 꽈배기 사줄게 가자. 그리고 이제 선유도라는 데가 있어. 여기는 원래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길이 생겨서 여기는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또 해루질을 해요. 너무 재밌겠다. 해루질 아 거기 해녀들 물 계세요? 빠지면은 물이 가가지고. 빠지면은 가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해루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키고 이 친구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제 재미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농촌에 여러 컨텐츠가 있다. 또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뭐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숙박비 받고 식비 받고. 그냥 잠은 저희 집에서 재워줘요. 네. 나 엄마 집에 가 잘 테니까 너 편하게 있으라고. 그럼 그리고 원래 이제 고향이 군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은 군산이고 부모님 고향이 군산이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군산으로 이사를 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어쩐지 서울 여자 같은 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카메라 잠깐 봤는데 제가 아까 되게 못되게 나오더라고 얼굴이 오늘. 어제 라면 먹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농촌에서 계속 재밌는 걸 찾으면서 어때요? 이제 그런 로망들을 가지고 실현이 됐어요 지금? 실현은 안 됐어요. 왜냐면 재미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수익적으로 막 그렇게 그럼 지금 차이가 가지고 있는 없으니까. 그 로망의 수익은 얼마예요? 저는 서민갑부에 나오는 게 연 매출 5억 10억. 와. 그럼 고구마를 얼마나 캐야 되는 거야? 아니죠 고구마 사실 사서 팔면 되죠. 사서 팔면 그렇지. 돼요. 인근에서. 그때는 이제 지금 여기는 약간 네. 2차가 목표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1차가 2차, 아니라 3차. 그래서 500평이면 사실 주변 어디서 농가들 농사 짓는다고 하기 거는 어렵죠. 네.
금방 세월 금방 가니까요. 네. 아마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빨리. 고구마 50만 원. 고구마 하나에? 네. 그런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니 너무 웃겨. 좋다. 귀농 준비는 뭐 전혀 없었네요. 그러면 준비를 귀농 했다. 준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같은 걸 많이 땄어요. 무슨 자격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게 회사 다니면서? 네, 회사 다니면서 그거 준비하셨구나. 농산물에 대한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그리고 또 가서 저는 농업인 강사 활동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강사 활동을 이제 준비하면서 자격증들을 많이 땄죠. 뭐 심리 상담, 뭐 피부 화장품은 또 피부와 관련된 거니까 피부 미용 막 이런 거. 아니, 지금 엄청 노력봐요. 아니 농사 준비는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제 작물, 토양 이런 거 있죠. 어. 그때 조금씩. 여차하면 다시 역귀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 사실 그 역기농의 그 생각도 있었어요. 반쯤 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 자격증. 진짜요? 네. 아 돈 안 되면은 이거 알바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 자격증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어때요? 이게 역귀농의 유혹 크죠? 많죠. 네,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네. 많은데 근데 이걸 지금 놓고 싶진 않아요. 너무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는 농업 농촌이 저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놀이처럼 좀 즐겁게 해야 그래서 제가 평수를 더 늘리지 않는 이유도 아 모자라면 사서 쓰면 되니까 약간 이런 그러면은 이제 농가 소득도 이제 다른 곳도 증대될 것이며 굳이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이 농산물 좋은 농산물들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놀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맞아. 친구들도 부르고 제 농장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최정연이니까 좀 임팩트 있게 앞에 C만 따가지고 영어로 이라는 농장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농장 이름을 따서 투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정현과 C는 무슨 차이? 무슨 채씨. 알파벳 C. 알파벳 C. 채씨. 그냥 최정현 농장입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진 않겠네요. 네. 네. 관공서에서 되게 좋아하시던데. 근데 어때요? 그 시골에 있으면 이제 귀농을 했을 때 뭐 아까 뭐 쉬운 2살 청년도 소개를 받기도 했고 네. 다른 뭐 터스나 이런 건 없었겠네. 텃세는 있을 수도 있는데 텃세 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사를 진짜 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래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죠. 상추 어떻게 간격 어떻게 심어야 돼요? 옆에 할머니한테 그냥 막 물어봤거든요. 보이는 사람마다.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미워하시지 않던데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고. 동네 분들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라? 제가 지금 농사 짓는 곳은 부모님 고향이 아니에요. 아, 그랬도요? 네. 집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집 딸이요 하는데 아니 뭐 제가 부모님 말하면 아세요? 말해도 모르는데 저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땅만 반격. 얻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돈댁 이름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 말한다고 거기 며느리 동생이라고 너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 이 동네 사람 아니고 그냥 땅만 빌렸는데 이렇게 도망가라고 하더라고. 다시 서울로 가라고. 아니 우리 최정현 씨를 제가 4년 전쯤에 한번 해서 네.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보면서 굉장히 이쁘게 생긴 친구가 내려와서 네. 열심히 지금 한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멋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방송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정책이요. 제가 생각하는 귀농귀촌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신입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이 친구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바우처로 비용을
있기도 하고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제가 이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은 1년에서 3년 이런 것처럼 일반 스타트업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토양이라든지 왜 60년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도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후속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3년까지 그 청년 창업형 후계농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 받아서는 왜냐면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반 스타트업 기업도 뭐 1년 도약하는 기간이 있고 처음 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그리고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기간에도 최대 7년까지 그 중기청에서는 그런 지원 제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3년 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대농. 저 같은 이제 소규모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농업 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 눈먼 돈이라고 네. 또 많이들 하시던데 그거는 그게 이제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는 괴리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준비된 대농들이 받는 거죠. 네, 저는 진짜 눈먼 돈이라고 해서 전 제 있을까 봐. 눈을 멀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또 관공서에서는 성과 위주의 그런 정책을 좀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대농들 위주로. 기계를 사는 것도 소농보다는 대농. 그러니까 건조기 10개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받아가는 거예요. 아, 있는 사람이 네. 하나 더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농업 같은 경우.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네요. 네. 그런 계속 거. 지금 그런 꿈이 이제 뭐 지금은 로망이지만 뭐 다른 뭐 정치 쪽이나 이쪽에 관심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 보이더라고. 네. 요즘 아, 야망 있거든요. 어. 네.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씩 지금 그걸 위한 포석 쌓는 거 밑바탕? 아닌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돈이 벌면 하고 싶다. 아니, 저는 사실 원래 이제 시의원 뭐 이런 기초 단체장, 단체 뭐 이런 의원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저 지방선거 때도 약간 입질 좀 왔나요? 아니 주변에서 하도 어.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나는 그런 아직 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 막 정당에서도 조금씩 좀 연락도 오고. 예, 왔었어요. 그래 지금 약간 상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네. 도의원에 들어간 네. 친구 같은 경우도 부안에서 네. 김슬지 씨라고 이제 뭐 비례로 이제 들어왔는데 있거든. 그 친한 정당- 언니. 아 친한 언니. 네. 거기는 돈이 좀 많지 네. 않을까요? 거기는 많죠. 네. 실진의 찐빵. 그 돈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이번. 아. 그래서 바짝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짝 보셔야겠네. 부산시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야욕을 가진 분이랑 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은 또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제가 정치라는 게 저희 이제 집안 어르신 중에 국회의원 출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문자로 다 발송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 우편물 스티커 붙이는 일 직접 했거든요. 아 누구신데요? 여기 지역은 아니세요. 서울의 성동구에서 서울 성동구에서 국회의원 하셨는데 어. 작은 할아버지가 어. 강금식 의원님이시라고 어.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저는 그 뜻을 안 가지려고 했어요. 거기서 우표 붙이셨어요, 그럼? 어렸을 때? 많이 붙였죠. 아. 이게 다 기술이 있어요. 작은 이렇게 쭉 할아버지. 깔아놓고 이렇게 까지? 많이 해본 초등학교 손놀림이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우편물 접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뜻을 안 품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내니까. 네, 문자 메시지 많이 편해져서 할만할 것 같아.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바로. 자 우리 저 최정현 씨가 그 농장 하고 있는 네. 은 나의 지금 노는 놀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휴가라는 것도 어때요? 휴가도 있나요? 어떻게 농사 지을 때? 휴가는 비 오는 날이 휴가. 비 오는 날 휴가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은 눈치 보면서 연차 써야 되고 이런데 나 쉬고 싶어 일 몰아서 그냥 가.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 장유미. 네, 네, 제가 오늘 준비를 적어주셨는데,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면 다녀오셨어요 벌써? 아니 저희는 안 가기도 정했습니다. 예. 집에서. 예, 둘째가 네. 어디 나가면 막 좀 막 아. 손 놓고 뛰어가가지고 너와는 내가 어디 안 간다. 예. 아직은 굳게 마음을 먹었어. 예. 안 간다. 너랑 내가 안 가. 내가 괜히 너랑 갔다가 내가 괜히 화가 나. 그러니까 3살짜리한테 지금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맨날 큰 맘 먹고 가요. 재밌게 놀러 가야지 하는데 얘만 보면 막 속이 상해서 와요. 막. 아. 또 뛴다. 또 뛴다. 또 손 놓고 막 뛰어간다. 예. 3살한테 싸우시는 거.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 어디 가야겠다. 네, 가야죠. 어디? 저 부산에 한번 가보려고. 아, 부산에 생겨. 맞아. 스릴을 준 거지. 아, 근데 는 너무 힘들대요. 아빠들이 보셨어요 그 아니, 기사? 안 가봤어요. 다 수동이래요. 아빠들이 다 직접 발로 굴려야 되고, 예, 그 검색해보고 가셔야. 근데 요즘에 해외 말씀하신 대로 네. 아무래도 휴가는 직장인일 땐 특히 저 지금 프리여가지고 휴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직장인일 때는 반드시 해외로 가고 싶어서 1년에 그냥 8월 그 둘째 주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딜 갈지. 근데 그때 태국 방콕이 한 30만 원? 비행기 값이? 4월 달에 그랬어요. 근데 5월 달에 80만 원. 아 지금. 네, 지금. 그래서 5월에 80이면은 좀 이제 기다리면은 떨어질 줄 알고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20만 원. 아, 이제 못 비행기 가요. 값만? 네, 비행기 값만. 아. 방콕이. 굉장히 싸잖아요, 태국과. 또 오세요. 그 대신 일해야 돼요. 밥은 공짜로 줘요. 가가지고 이번에 고구마 순을 한번. 네.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 좋아져서 이거 그 팁이 라텍스 있어요? 장갑 있죠. 아, 끼고 하면 손톱 물 안 들어요. 택시 장갑 네. 제공해주고. 네. 네. 그럼 해외 말고 김치 한 통 이번에는 주고 아 그럼요. 갈 때. 고기도 줘요. 나쁘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야겠는데. 오세요. 고구마 승기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이번에 투어로? 네, 전라북도 군산. 전라북도로. 안 그래도 그거 준비했어요. 전라북도 추천 여름 휴가지. 저희가 이제 또 멀리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딜 안 가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어디 추천할 만한 여행지 아 저는 하나씩.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유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서해 바다가 우리 혹시 황해하면서 되게 좀 네. 그런데 선유도 가니까 물이 맑고 맑아요. 너무 놀랐어 내가. 맞아요. 물이 맑고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이 섬 한가운데 근데 사실 근데 좀 그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없어서 그러지 사실 그 자연 환경이나 요 차 타고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데가 전국에 몇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수익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유도에 최근에 선유도. 그것도 선유도. 생겼죠. 그 산림욕장. 네, 아니 거기는 신시도, 거기 신시도.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신시도 거죠. 그다음에 뭐 도 하나 더 있고 네, 선유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뭐 처음에 개장할 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예약이 꽉 저희 차가지고. 한번 그냥 심심해서 클릭해서 보니까 뭐 하나도 안 안 떠 뜨더라고. 있던데 네. 네, 평일에도 안 떠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빨라야 네. 돼요. 오픈하자마자 해야 돼요. 어디 추천해주고 코스를 짜드릴까요? 코스를. 그러니까 일단 에다가 네. 여장은 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판에서 고구마 좀 까고 시작하는 거죠. 아니 원하시는 대로 짜드려요. 저는 사실. 아. 예, 뭐 나는 놀고 싶어 하면은 노는 코스 짜드리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군산에서. 만약 뭐 인생샷 많이 남기고 싶어 그럼 또 인생샷 코스 짜드리고. 저는 그럼 거기 코스로 짜주세요. 어떤 거? 낮술? 아니, 인생샷. 아 인생샷 코스. 네. 아 충분히 가능해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코스가 어떻게 돼요? 비밀. 역시 제가 명확히 말했죠. 사업가는 여기까지만 유료. 여기까지 네. 이제 유료 이후에는. 그 워케이션이란 게 뭡니까? 아, 워케이션이 요즘에 조금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워라밸을 추구했잖아요. 일 빨리 끝나고 그 이후에는 내 생활, 뭐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맞아요. 하고. 근데 요즘에는 워크랑 휴가 베케이션 합성어가 워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휴가지에서 약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제 그런 재택근무 하니까 이제 맞아요. 저기 뭐 시골 가가지고 딱 켜놓고 일하면서 네, 저녁에는 가능해졌죠. 거기서 노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뭐 IT 업계나 굳이 우리가 만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거 진짜 많이 하고 은근히 있고 서울 쪽에서는 이 재택근무 많더라고요. 저도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여전히 많아요. 아예 코로나 시작하면서 재택근무 시작했는데 그 업체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훨씬 네. 낫잖아요. 약간 이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게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확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고 사람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전기세,
컴퓨터 안 돌아가도 되니까 그리고 운영비 여기 관리비 이런 거를 확 축소를 시켰대요. 그리고 사무실 규모도 축소시키는 대신에 이제 워케이션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이 심리적 만족감이 있거든요. 내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일을 해. 있는데 이제는 그 심리적 만족감은 없어졌어요. 근로자한테 노동자한테 그런 게 없어지고 맞아. 너 뭐 했니? 뭐 했니? 이거 하루에 항상 확인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더 갖추는 거죠.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도 워케이션 보면서 지난번 피로 사회 네. 너무 이거 사실 일하고 이제 쉬는 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단절하고 쉬어야 되는데 일과 사실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핸드폰과 노트북과 인터넷이 있으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휴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휴가 갔을 때 노트북이랑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 해서 들고 가서 휴가지에서 일을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재미없어요. 네. 그때 좀 짜증이 잠깐 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생각해보니까. 경우는 오히려 그 휴식 기간이나 휴가 뭐 쉴 때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면 그렇게 잘 써지더라고요. 기자가 체질이십니다. 기자가 체질. 네.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즐기는 거야. 그래서 즐기는 오.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오히려 일요일에 그 기획 기사 같은 거는 일요일 날 오후에 그때 쓰는 게 저는 잘 되거든요. 월요일 날 화요일은 이게 평일엔 좀 그렇기도 자, 하고. 일단 또 얘기하려고 좋다. 했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사실 저도 저렇게 일을 했었는데 네. 요새 나이가 드니까 못하겠어요. 그렇게. 네. 분리하고 싶으시구나. 딱. 아니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그 내가 집에서 사실 저는 지금도 애들 좀 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밤 깨서 일하고 뭐 아침에 새벽에 잠 깨서 일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주말에도 뭐 언제든지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서면 쓰고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하기가 싫던데 요새. 그러니까 아까 워케이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난 7월부터 최근 한 3월까지가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재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리프레시 데이라고 그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금요일에 이제 쉬게 했었는데 그거를 한 달에 2번으로 지금 늘리는 상황. 그러니까 보면 지금은 주 5일 근무인데 이제 주 4일 와, 근무. 자연스럽게 주사일제가 정착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확대하면 이제 주 4일 근무가 돼가는 거니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직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이제 언론 보도 직군은 조금은 아, 보도 직군만. 보도 직군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직군, 다른 직군은? 보도 직군까지 다 하라고는 하는데 어렵죠. 뭐 강제 금요일까지 상황이 그렇죠. 쳐버리면. 이제 보도 직군은 약간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직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무리가 없고 오히려 그 일의 향상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네. 장미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회사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코로나 때 그런 재택근무 일들이 해보니까 아닐까. 그게 이제 약간씩 통계적으로 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실험적으로 하는 데가 아예 한 달 동안 너네 셋은 제주도 가. 우리가 집 구해줄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청자가 이제 엄청난 거죠. 휴가도 즐기면서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아침에 뭐 화상회의는 물론 하겠지만 일도 아니잖아요. 뒤에 바다가 막 이렇게 있는데 화상회의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너무 상상만 해도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는 그런 사람들이 직군 좋지. 보는 사람들 그 화상회의 할 때. 화상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좋지. 내 뒤에 있는 화상회의 거 바다 좀 집에서 해요. 비춰봐. 바다 좀 비춰봐. 막 그러고. 배경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바다를 못 보게 나와보게. 북극으로 바꿔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약간씩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좀 체류형 관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써놨죠? 체류형 근무. 체류형 근무지. 그래서 영월군에서 좀 강원도 영월군에서 좀 빠르게 이걸 해봤는데 한 3박 4일 정도로만 이제 직장인들을 3박 4일 코스로 영월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할 땐 일하고 프로그램 이제 관광 프로그램 같이 돌리면서 직원들한테 조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건 어떻냐? 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는 동력입니다. 이제 동력은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 이제 삶의 동력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뭐, 네. 뭐 동력 하니까 뭐 지역의 동력, 뭐 삶의 동력,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시청률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지역의 동력. 시사 쪽으로 가는. 나도 시사 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게 제가 지역 동력 하니까 지역 동력 어떤 산업을 마련해야 되나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뭐 수소, 뭐 맞아요. 탄소, 뭐 신재생 이런 거 써놨는데 뭐 일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하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 다 하고 있고 사실 주력은 울산이에요. 맞아요. 그럼 사실 수소가 잘 되면 뭐 전국 다 잘 되는 거고 사실 안 되면 한 10년 정도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얘기했는데 탄소가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 탄소 얘기한 지가. 그럼 탄소가 잘 됐으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탄소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유발 나올 텐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사실 저도 좀 자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도 안 나와. 사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점은 좀 안 좋아도 향후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필요한데 제가 사실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 자체가 한 1990년대 중반부터 한 10년간, 2000년대 한 10년까지가 비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해요. 사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 지방 이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그 만약에 서울에 있는 공장, 뭐 구로에 있던 공장이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경기도에 있던 충청도로 이전하거나 부산에 있던 공장이 뭐 양산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경남으로 이전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의 땅값이 급속도로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팔아서 외곽에 있으면 투자금까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럼 사실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2010년대 이후에도 사실 비수도권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다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보화 사회, 4차 산업사회, 4차 산업혁명사회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노트북과 인터넷과 핸드폰만 있으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왜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졌지? 사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에요. 본사 어디 있게요? 제주도. 제주도 있는데 제주도는 사실은 본사의 주소지 정도 맞아요. 있고 약간 거기에 그뭐 약간의 상징성. 상징적으로 놔두고 네. 처음에는 본사를 갔어요. 다음 자체가 처음에 본사를 제주도로 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징만 내려놓고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카카오의 모든 중심은 판교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냐면 사실 인력이에요. 이 4차 산업 정보화 사회에서 인력의 중요성은 더 심해지는데 인력을 구하는 건 인프라가 깔린 곳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보화 산업 4차 산업 사회가 되니까 오히려 더 인력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한 예전에는 저 뭐 땅값이나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인력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고 이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IT나 우리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에 몰리니까 사실 사람들도 다 이쪽으로 간다는 다시. 거죠. 그럼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SNS에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SNS에서 그런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첨단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다. 뭐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인도나 아주 그 인적 자원이 우수한 나라들. 근데 영어를 하는 순간 거기에서 인적 자원이 우수한 인재들은 미국으로 다 블랙홀 같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미국 가서 취업을 하면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은 사실은 아무리 우수해도 한국에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영어 접근성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독립해서 생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미국에 흡수되지 않고. 네. 그럼 사실 우리가 지역으로서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모르겠어요. 김치, 뭐 K-팝, 삼성, 뭐 큰 빌딩 이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 김치 빼고는 다 서울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도 서울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전북이라는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적 사회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서울 중심이었고 이게 오히려 도로가 잘 뚫리고 인터넷망이 잘 뚫리면서 훨씬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 지역이라는 건 저는 생각해보면 아예 지방자치 없이 하나의 도시국가 같이 한반도는 아주 크지 않으니까 남한만 해도 도시국가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 차라리 그 길을 가든가 아니면 지금의 지역적인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각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과 미국이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명히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생존할 수 있듯이 그럼 우리도 먼저 찾아야 될 게 저는 사실 뭐 어떤 산업이니 기업이니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쩌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 다 가고 돈 있는 애 다 가고 이렇게 여기 진짜 쭉정이만 남는 곳이 사실 지역이거든요. 이게 전북뿐만 아니에요. 전국 다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 뭐 어떤 지역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정체성과 주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전북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있나?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일원이지 전북의 일원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진짜 지역이 지금 만약에 우리 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이 하나의 어떠한 도시국가처럼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전북도 하나의 지역으로 독자적인 생존을 할 것인지 뭐 이건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존 전략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메가시티 문제예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충남, 세종, 대전 뭉쳐서 이쪽 충청, 네. 경북, 대구 뭉쳐서 하나의 또 생활권. 그 다음에 경남, 울산, 부산 창원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생활권 메가시티를 구성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각각의 기초지자체나 그 광역지자체가 분리가 되면서 내가 하나의 광역권, 생활권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 학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럼 묶어서 다시 한번 묶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재배치하자는 게 이 메가시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전북을 독자로 그러니까 독자로 남겠다 하면 독자로 남을 것이냐, 아예 전북만 독자로 남을 것이냐 하면 호남으로 다시 묶을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막 전북목 찾기를 했는데 저는 전북목 찾기 실체가 없다고 봐요. 전북목 찾기 실체가 있었으려고 한다면은 전북이 호남에 벗어나서 아니면 광주 전남에 벗어나서 독자로 한번 나서겠다. 정치도 독자로 하고 너희와는 나는 달라 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호남 전라는 맞는데 너희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전남, 광주, 호남 우리 같은 전라권이야 같은 호남권이야 같이 갑시다. 우리도 키워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하실 거예요? 전 잘 모르겠네요. 고민 중. 결국에 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네. 어떤 영향들이고, 근데 또 거기에 또 이용을 당하는 게 또 이제 우리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의 문제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북목 찾기라는 것도 굉장히 선언적인 구호는 좋지만 그걸 가지고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럼 과연 뭐 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휩쓸렸단 말이에요. 전남 광주에 우리는 예속될 수 없다. 우리만의 어떤 예산을 따오자. 거기에 또 우리가 한번 치열업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성과가 별로 크게 없으니까. 사실 전북목 찾기의 핵심은 사실은 호남 갈라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였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선 10이나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좋지 않은데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죠. 그럼 먼저 정치적으로 단절을 선언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혹시나 말만 전북목 해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 왜 안 나가니? 너 왜 아직도 정읍에 있니? 정읍이 살기 좋으니까 정읍에 있지. 왜 정읍에 있냐고 하면은 그런 맞아. 말 많이 듣죠? 왜냐면 네. 제가 농촌에 다시 왔을 때 뭔가 저는 제 선택으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뭔가 사회적 패배자 느낌. 이런 그죠. 것들이 좀 패배자 있었어요. 느낌이죠. 아직 예. 왜 회사 잘 다니다가 왜 왔어? 혹시 잘렸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딸내미 왜 여기 와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멀은 얘기 같아요. 아무튼. 네. 저희 부모님부터 그래서 그러시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굉장히 자긍심 갖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 동질감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생각보다. 동질감 네. 갖는 일.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도시국가처럼 남한 전체를 하나의 보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든지 그것도 뭐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뭐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와서 제도화해서 광역지자체를 지금 남겨둬서 전북이라는 걸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긍심 갖고 동질감 갖고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뽕 하듯이 그럼 돋뽕이라도 계속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확실히 하죠. 나갔다 들어오면 생각이 많이 바뀌긴 해요. 왜냐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나갔다 오는 거를 저는 반대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왜 다시 들어왔을 때 사회적 패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조금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귀농했어요라고 하면 남편이 있어. 저 아직 미혼인데요. 네. 그러니까 꼭 남편 따라서 온 것 같고 저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되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선택한 건데 그 20대들도 선택한 건데 선택해서 남아있기로 한 건데 약간 그게 좀 힘들죠. 근데 이런 동질감을 갖고 동력이 필요하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을 자꾸 넣어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전 약간 그 비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네. 항상 뭐 느끼는데 방송할 때마다 최 변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추진입니다. 이제 동력과도 연계가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동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의지가 필요한 거겠죠. 이제 이거는 우리 또 장유미 아나운서가 준비했나요? 네. 네. 이제 6월이잖아요. 깜짝 놀랐죠. 2022년 6월. 네. 지금 안 하면 내년엔 더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 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엔 나 이거 진짜 힘 딸려서 못할 것 같아. 에너지가 좀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일을 하다가 좀 힘에 부친 적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이제 어필을 하고 얘가 말이 안 통해도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포기하더라고요. 네. 그 일을 하다가 좀 안 되면 이제 그냥 포기가 되는 거? 열정이 많이 식죠. 많이 식었어요. 아유 그냥 나 쉴래. 약간 이렇게 되고. 약간 그냥 말하는 게 입 아프다는 소리 있잖아요. 입 아프니까 그냥 말 안 할래.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추진이라고 한다면은 전 대화할 때 자꾸 포기하게 돼요. 말하는 걸. 상대방에 대해서. 네.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이런 거.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바뀔 거여도 내가 말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자다가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얼굴을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거. 저 그래요 요즘에. 그게 아니라 나이 서른 먹으면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약간 추진한 적 불편함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는 그런 게 아직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번 선거 때 마지막 날 이틀 전에 막 그 네거티브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선관위에 신고했잖아요. 군산 시민으로서 이거 되게 불편하다. 왜냐면 이게 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진 않지만 모 후보의 네거티브 이런 그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런 게 무슨 초등학교 맞아요. 학생회장 선거도 아닌데 초등학교 학생회장 그런 거 안 하죠. 맞아 안 하지. 그런 거 아예 안 하긴 하지만 지금 뭐 공약 수준도 어떻게 무슨 수도가에서 콜라 나오게 하는데 약간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공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어느 정당을 특정 정당을 보고 선택하고 약간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기야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남 욕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선관위에 전화했어요. 혹시 이런 거 신고가 되나요? 이틀 연속으로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약간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번 부산시장 굉장히 험난했죠. 네, 깨끗한 이런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했어요. 되게 귀찮아했을 것 같은데. 귀찮아하더라고요. 자, 이제 최변은 오늘 토크 어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뭐 맥락이 좀 이어지는데 아까 휴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애기들 데리고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큰 도시 가는 거죠. 대전이나 광주. 뭐 차라리 서울이 제일 낫고. 그러니까, 안전한.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막 무슨 관광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아까 좀 맥락이 좀 다 있는데 뭘 하나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거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디즈니랜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꼭 했으면 좋겠고 아시아에서 제일 좋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 번은 우리도 계속 좀 우리가 1등이다, 제일 좋다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어떠한 구속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게 제일 좋다. 우리는 이거 하나는 1등한다. 계속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장유미 아나운서. 저는 사실 요즘에 많이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긴 한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저는 그냥 놀이기구 막 이런 거 놀이시설 테마파크 꼭 되면 좋겠어요. 디즈니랜드 같은데 이제 일본은 많이 가봐가지고 호텔에서 아까 자고 하면 이것 때문에 다시 오는구나. 딴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전라북도에 호텔이 뭐 저희 지역도 없지만 뭐 숙박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만 좋아도 전 여행을 잘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호캉스하러 서울 가지 않고 조식 뷔페 맛있고. 네. 아우 조식. 조식이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호캉스 가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좋은 호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호캉스를 전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좋은 호텔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로망인가요? 로망이요? 네. 호텔 주인 되는 거? 어. 그럴 수도 있는데. 호텔에 짓겠다 지금. 네, 저게 어디 지금 자, 어제 좋겠네요. 오늘 로망 그리고 휴가 동력 추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이 이야기들도 전부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네. 최정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의 로망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잘 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 거, 되게 재미있게 사는 것, 네. 이게 진짜 로망이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로망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우리 구성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BTV 전주방송 점입가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